자,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긍정이 31.5%, 부정이 64.3% 이렇게 나왔네요. 네. 지난주보다 부정은 뭐 0.5%포인트 상승했고 긍정도 1%포인트 상승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죠, 이 정도. 지지 여론이 지난 조사가 30.5%였기 때문에 1%포인트 상승했다. 네. 잘못하고 있다는 반대 여론은 지난 조사 63.8%에 비해서 0.5%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얘기고요. 중도층에서 상승폭이 컸습니다. 6% 정도 상승했고 잘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층이 좀 많이 움직였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TK 지역에서 또 좀 올랐어요. TK 지역에서 지난주보다 한 9.7%포인트 많이 올랐죠. 네, 두 차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역시 우리 대통령이 믿을건 K다. 이런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나 봐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중도층도 지금 변동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부울경입니다. 지금 부산 그 경북 지역에서 국정운영 평가가 원래 매우 잘못이 39.9%가 지난주였거든요. 근데 네. 이번 주에는 50.1%가 매우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사실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상당히 올랐다. 지역별로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09명이고요. 응답률은 6.5%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추이는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뭐 소통하려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읍소하고 이런 게 좀 효과가 있나 봅니다. 뭐 민생 행보라고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 특정 업체라든지 혹은 뭐 은행 보고 종로를 탄다고 뭐 얘기한다든지 좀 그런 일종의 자극적인 언사를 통해서 네. 좀 대중 영합적인 좀 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민생 행보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 민생이 왜 망가져 있는지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너무 겉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쇼를 일종의 쇼죠. 네. 쇼를 하니까 뭐 그거가 또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뭐 이 추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2말 8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큰 의미를 뭐 부여하지는 않는다. 근데 갤럽이나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리얼미터는 또 떨어졌죠. 리얼미터 좀 리얼미터는 떨어지고.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뭐 예를 들어 뭐 40%로 올라서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정당 지지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됐나요? 국민의힘이 31.5%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2%, 정의당이 3%.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예, 이건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더 올라갔네요, 그러면? 민주당이 한 이것도 뭐 근소하게 0.6%. 0.6%고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의 약발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원래 인요한 혁신위에서 처음으로 내세웠던 게 통합이었어요. 네. 통합이라는 그 키워드로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라든 홍준표 시장 사면을 했는데 오히려 당사자들이 반발해서 효과는 뭐 없었고 두 번째가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윤핵관들 지금 뭐 합니까? 침묵하거나 아니면 장제원 주호영 안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혁신위가 이제는 혁신할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게 되면 한 달 전, 즉 10월 셋째 주, 이번 이제 11월 셋째 주인데 10월 셋째 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46.8%에서 42%로 많이 떨어졌어요. 6.8%. 근데 4.8% 떨어졌는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똑같고 그 중간에는 조금 오르기도 했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그 조사에서 보면 이게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져 왔는데 특히 20대, 30대 연령층에서 네. 무당층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대 이번 조사에서 20대 무당층이 무려 36.7%예요. 36.7%가 지지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네. 30대 무당층은 24.8%. 8월 달, 석 달 전에 하고 비교를 하면 20대 무당층이 17.6% 그리고 30대 무당층이 13.2%였거든요. 다 10%였는데 지금 20대 무당층이 30% 중반대가 됐고.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양당에 대한 혐오 계속 올라가고 또 하나는 그 와중에 신당?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 예, 그게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네. 민주당 부분에서는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슈를 점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반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이번에 주목했던 게 목요일 금요일에 이슈가 됐던 것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움직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단독으로 거야가 뭐 통과시켰다, 강행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하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반영되진 않았다.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법을 통과시켰으면은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그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게 이미 선반영이 좀 됐다고 봐요. 아, 이미? 워낙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쵸.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언제 그 통과됐네 이 정도죠. 근데 그 법안은 사실은 거부감을 굉장히 드러낼 수도 있는 법안이에요. 저는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은 게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통과시킨 것에 반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사한다는 행사할 쪽으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부, 이 대통령의 그 말하자면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외국인 노동자 그 민생행복 한다면서 얘기 듣는 와중에 국무회의에서 또 뭐 ILO를 탈퇴 이런 얘기까지 할 네. 정말 좀 그러니까 민생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행보를 보게 되면은 민생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주지 않는 행보들이 좀 적어도 많다. 노동자들, 근로자들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구 편이에요? 뭐 네,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말도록 제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했습니다. 누가 지적을 네, 해요? 이번 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제기되는 험지 출마론에 대한 여론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윤 대통령 측근을 대상으로 한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 변호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56.9%였고요.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네. 반대한다 20.1%, 잘 모르겠다 23.0%였습니다. 네. 이 험지 출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적 쇄신 그리고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서 단 2명만 윤핵관이나 국민의힘의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반대하고 8명은 찬성한다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를 보수층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층에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일반적인 평균 응답인 56.9%보다 높게 58.8%가 찬성한다라고 나왔어요. 즉 험지 출마가 아까 인적 쇄신 말씀을 드렸는데 험지에 출마하면 지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이 중진들이 뭐 수도권이나 경기에 출마할 경우에 찍지 않겠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탈락할 가능성,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수층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반대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그 사람들이 쇄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갈이가 되더라도 찬성한다라는 게 보수층에서 높다라는 것. 그리고 TK에서 59%가 찬성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광주나 전라도의 56.4% 찬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TK 지역에서 인적 쇄신, 어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증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92대 4천 몇백 명을 막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나 험지 안 간다. 서울 내가 왜 가냐 이랬어요. 어떻게 봐요?
근데 이제 그 홍준표 시장 표현에 따르면 그동안 그 윤 정부 들어서 듣보잡들이 여당을 운영하는 듣보잡이라고 표현을 저는 빌린 겁니다. 그 표현을 네네. 빌려서 말씀드린 건데 이들이 과연 뭐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느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들 뭐 서울에서 대구의 3, 4선 의원들은 알면 간첩이다. 뭐 이것도 듣보잡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건데 이분들이 잘하세요. 험지도 아니고 그러네. 자기 그 지역구를 떠나서 타지에 가서 과연 표를 얻을 수 있겠나. 그리고 자기 자리에 대통령 측근들이나 혹은 뭐 검사들이 떡하니 오는 거를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겠어요? 당연히 반발할 거고. 예.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요? 와, 우리 집 강아지가 그러네. 밥만 먹는 비만 강아지인데. 근데 진짜 표현이 정말 이렇게 딱 귀에 와닿네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앞으로도 더 저항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러겠죠. 생각을. 장제원 의원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근데 저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울에 가는 게 정치 인생을 연장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지역구에 이게 있으시는 게 연장하는 건지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서울로 가는 것이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나 그동안 윤핵관으로 본인이 이제 분류되던 그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그런 소통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자기가 가면서 국회의원 자리는 사실은 조금 내놓더라도 대통령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호의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일은 보통 장관 자리라던가. 뭐 그렇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나는 어쨌든 영남에서 나는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난 대통령은 어차피 유한하다. 그거죠. 나 대통령 지역구는 유한하다. 영원하다. 내 지역구는 끝까지 간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오히려 그냥 이제는 헤어질 결심? 장제원 나름대로 헤어질 결심?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도 다 볼 수 자기 살 있나요? 길 찾아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이분이 뭐 끝까지 보살펴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김종인 뭐 전 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험지 출마가 뭐 혁신이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 맞아요. 물음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험지 출마하라고 해놓고 편한 자리에는 대통령 후배들, 검사 후배들 앉히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장제원 의원은 왜 이렇게 지역에서 새 과시를 잘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천 몇백 명이 본인의 조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평소에 그게? 지역구 관리를 잘했나 봐요. 저도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버스 뭐 92대? 92대. 그거 법 위반 이런 건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건 이제 비용이 어디서 나왔나라는 거를 따져봐야 살펴봐야 되겠죠. 되겠죠. 예. 근데-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지시라고 대통령의 뜻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검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무슨 비용상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근데 그건 아니다. 예. 당선 가능성이 이제 낮은데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건 그래서 관측이 나오는 것이 사실 쇄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미 낙점해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중진들을 물갈이하려는 혁신이라는 명분이 교체시키려고. 혁신이다. 이런 관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성 여론이 높은 거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아, 이젠 너희들 너무 지겨워. 물갈이 좀 했으면 좋겠어. 세대 교체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죠. 너무 이제 한 지역에서 그분들이 또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나마의 그 밥들을 네. 계속 맞아요. 했으니까요. 대구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도 그쪽엔 아예 그런 민주당 분들이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당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큰 인물, 좀 당선될 만한 세력 있는 인물을 이렇게 교체해서 내려보내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크고 TK에서는 또 의원들이 너무 삼선사선하니까 그럼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 있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다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또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호남도 마찬가지겠죠. 민주당의 호남 그 의원들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꿀반단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예. 호남은 그게 많이 됐죠. 국민의당이 그랬었고 예전에 물갈이를 좀 하는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하다. 그런 구도가 여전하고. 근데 대구 지역이 사실 가보면 그 바닥 민심은 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있는 것 또 같아요. 있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지금 마치 이준석 전 대표가 뭐 TK 이런 쪽에 뭐 나가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결코 쉽지는 않을 또 것이다. 대구 태워질 지역은 때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네. 했을 당시에 산업단지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수혜를 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뭐 보수다 이런 것 이념보다는 실리적으로 경제가 살아야 되고 취업 자리가 있으려면 여전히 우리는 국민의 힘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험지 출마론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에 험지로 가야 된다.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여론조사 나왔죠. 네, 김두관 의원이 요구한 사안이었죠. 그렇죠. 이게, 이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가 험지로 가야 한다는데 찬성한다가 54.1%, 네. 반대한다가 26.1%, 잘 모르겠다가 19.8%. 이 국힘의 험지 출마론 그 찬반 여론하고 좀 양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 연령층이나 전 지역에서 찬성이 높았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국힘 험지 출마에 비해서 지지자들의 그 찬성 강도가 다소 약하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네. 49.4%가 찬성하고 36.9%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성률이 일반 지금 그 유권자들 전체 그 이번에 응답자들 찬성률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그래도 어쨌든 50%는 넘네요. 50% 가까이 됐죠. 가까이 되거나. 됐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험지 출마론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험지 출마 결심을 하면 이재명 대표도 실질적인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우리 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40대, 50대 찬성률 그리고 서울 지역 찬성률이 60%를 넘거나 60%에 육박했어요. 높네요. 진짜 근데 높네요. 이게 다 민주당 지지 기반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권에서 저렇게 험지 출마를 하겠다,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냐라는 상당한 위기감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그렇군요. 양당의 지지자들, 지지층들 공히 네. 지금으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이번에 그 조사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험지를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험지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영남을 가라는 거예요? 영남. 그 부산 너무, 정도? 안동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안동이요? 아닙니까? 안동 고향인 안동? 안동 나가시라고. 안동은 권씨 아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동이 또 건시만 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험지로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또 보는 입장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이번 총선이 민생을 갖다가 상수로 놓고 민생 경제를 상수로 놓고 본다면 양당의 쇄신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갈 것이냐 이게 주요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다림정원님. 친명들 대부분은 다선이 아닙니다. 그러네. 초대선 이런 분들이고. 초대선이 많죠. 봄나라 밍밍이님. 0.5선에게 무슨 험지 출마를 요구합니까? 이게 약간 영남권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는 이재명 마음들이 대표. 느껴져요. 귀하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험지 출마의 명분이 사실은 조금 여기는 약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게다가 시스템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네. 모든 지금 국면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네요. 쇄신을 한다고 그러면서 별로 보이지는 않고 그렇잖아요, 양당이. 네.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이준석 대표에겐 유리한. 제가 한 달 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대위원장 국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시키면 혹시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네. 그런 제안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빅버거님이 여기서 험지란 전라도 의원들을 보내는 걸 말한다. 아, 예. 네, 그 말도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봅시다. 지난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놓고 여야가 갈등이 심해했었는데요. 탄핵에 대한 여론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네. 탄핵에 찬성한다가 48.3%, 탄핵에 반대한다가 33.7%, 잘 모르겠다 17.9%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네요. 네, 찬성한다가. 이동관 탄핵의 경우에 60세 이상 그리고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이 높았습니다. 중도에서도 네. 41.9%가 찬성을 했고 29.9% 반대 이렇게 나왔네요. 네, 자, 이거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탄핵에 찬성한다가 압도적으로 높을 줄 알았는데 50%가 안 돼요. 그동안 이 뭐 헌법, 법률 이런 거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냈습니다만
이번에 KBS 사장 바뀌고 하는 하루 아침에 물갈이 돼버리는 이 상황을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보면서 예, 이제 이 정권의 언론 장악 프로그램이 이제 되고 있구나 계속해서 그 포털부터 사실 시작했거든요. 포털 사이트들 압박하고 포털, 하는 네. 네, 포털 네이버나 다음 지금 제가 아침에 궁금해가지고 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그 수사 검사들 뭐 공개하지 탄핵한다고. 않았습니까? 예, 네. 탄핵하고 공개한다고 공개했습니다만 검색을 해봤어요. 김건희 수사 검사 네이버 다 알아요 누군지. 네. 예, 근데 검색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검색한 건 아니고 이 주요 뉴스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목이 다 보수 언론 뉴스들만 있어요. 예,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제목들. 한번 지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김건희 수사검사. 원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을 아예 언급을 했는데 김영철 제 말은 검사 무슨 이름을 말이냐면 얘기했는데 언론이 문제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예. 얘기를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더라고요.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탄핵에 저도 찬성한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어요. 근데 50%가 안 돼요. 48.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좀 높다. 언론 개혁을 어느 방향이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 좀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탄핵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을 계속해서 여기 추진 저기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실 통과가 되거나 어떻게 결과 낸 거는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위원장이 언론을 지금 장악한다는 게 어떤 위험도인지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언론이 뭐 편파적이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언론이 문제가 있다라는 어떠한 혐오감 같은 게 있는 층에서는 이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어제 KBS 그러니까 박민희 사장 임명된 이후에 사장, 예. 박민 사장 임명된 이후에 KBS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서 이런 거를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사실은 이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임명되기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만약에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해보면 KBS에 대한 걸 물어보게 된다면 저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제가 생각을 좀 최근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녁 모임이 많은데 언론계 이제 선후배들을 만나는데 항상 하는 말은 언론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언론이 얘기를 문제다. 해요. 그러니까 특히 종편 같은 그러니까 보수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주로 종편을 많이 보시고 뭐 하는데 네. KBS가 종편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그러니까요.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네, 각자도생님께서 언론 마사지 덕에 이동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얘기 하셨고, 나비나비님, 압색 피로감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한주님, 민주당이 언제 탄핵을 남발했어요? 너무 안 해서 문제지. 네. 자, 또 이 와중에 이상열님께서 또 우리들을 응원해주시는,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연결해서 영친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 인사에 대해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질문이 이겁니다. 한 명을 탄핵한다면 누구? 이동관 대 한동훈 이건데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와, 정말 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네요. 이동관 먼저 탄핵. 둘 다 해야 된다는 거네. 아, 이거 재밌네요. 9%, 네. 69%고요. 한동훈 먼저 탄핵이 26%예요. 네. 3% 분들이 이동관, 한동훈 탄핵 사유 없다. 이렇게 오. 잘 모르겠다. 기타 1%씩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동관 먼저 탄핵. 69%. 아무래도 뭐 가장 그 언론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 장악 프로그램의 말하자면 설계자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 같고, 예. 한동훈 장관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봤네요. 이동관 방탄으로 인하여.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영진이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댓글에 다 답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유저 PQ2님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 마음은 너무 타들어갑니다. 둘 다 더블로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가 165인가요? 155인가요? 네. 야, 많네요. 좋아요가. 그리고요. 유저 FP2님께서 탄핵 남발한다는 이미지 생길 수 있으니 동시에 탄핵 처리합시다. 어차피 할 거. 어차피 아까 할 거 말씀하신 동시에라. 그 탄핵 피로도 뭐 네. 그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예, 잇님께서 언론이 자유로워야 하는 게 먼저 아닐까 합니다요. 한동훈이야 밉상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언론이니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글에는 좋아요가 71개 눌렸습니다. 그러네요. 대단한데요. 확실히 그 언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언론이 같아요. 진짜 문제입니다. 네. 언론에 그렇게 종사를 오래 하셨는데 진짜 문제라고 보세요? 뭐가 그럼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가짜 뉴스 막 언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는 그냥 불리한 걸 가지고 다 가짜 뉴스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리한 어떤 자신들한테 정권에 유리한 어떤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기사들은 그냥 그렇고 비판적인 이번에 KBS 이것도 바른 소리 하면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왜 그 언론인들조차 왜 언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사실 엄청난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과연 진보 정권, 뭐 노무현, 뭐 문재인 그분들이 만일 이렇게 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땠을까라는 걸 상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실까요? 네. 네, KNU092777님 이런 자들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그분부터 탄핵합시다. 야, 네, 정말 이거 큰 세게 판을 말씀하시네요. 그리시네요. PHILPPAR님께서 현 시점에서 한동훈 탄핵은 한동훈의 페이스에 말리는 거임. 동정표만 보탤 뿐 실익이 없다. 좀 더 쌓아서 한 방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페이스 예. 말리는 거다. 동정표만 쌓인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차피 총선 출마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언제 그만둘지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판을 깔아주면 오히려 그렇죠. 진짜 표만 주는 거다라는 말씀 많이 오히려 하시는 것 한동훈을 같아요. 키워주는 거다. 키워주는 거죠. 탄압받는 사람, 뭐 희생자 이미지 이렇게 주는 거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분은요? KSD 바보님 예, 악의 축들은 그냥 다 탄핵. 국민 탄핵 투표 시스템 있었으면 좋겠다. 아, 자동으로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투표 시스템으로 뚝뚝뚝뚝. 네. 좋은데요? 국민 탄핵 투표 시스템? 악의 축이 근데 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요. 예, 유저 XU2님께서 지금 민주당이 찬밥 더운 밥 가려가며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내 나이 59세. 지난 40년간 민주당만 찍은 내가 볼 때 역시 민주당은 87석 때 가장 크고 보기 좋게 일만 했던 것 같다. 지금 필요한 게 바로 87석 때처럼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할 때라고 생각한다. 너무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일하는 모습 좀 국민께 보여줘라.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87석 때가 제일 좋았다는데. 이때가 언제였죠? 이때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여소야대 때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일 진짜 많이 했죠. 우리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하셨고. 지난번 네. 총선 때랑 비교해서 민주당이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좀 더 그러면 2배, 3배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런 배부른 실책이신 비만 것 같아요. 고양이는 민주당에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일해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다들 그냥 배가 불러서 그런지 듣기 싫은 소리는 다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 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